만약 당신이 50을 넘겼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라면, 그리고 집안에 아직도 이 한 가지를 그대로 두고 있다면, 나는 오늘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해야 할 말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은 미신도 아니고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아오며 많은 사람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은 밖에서 버는 것이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모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밖에서 벌지만 돈이 머무를 수 있는지는 집 안에서 결정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집도 있었고, 큰 돈은 없지만 늘 평온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집안의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공기, 눈에 보이는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주는 답답함. 이런 것들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미 쓰이지 않는 물건. 고장 났지만 고치지 않은 채 방치된 것. 언젠가 쓰겠다고 수년째 쌓아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경우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기엔 아까워서, 정이 들어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건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오래된 물건은 오래된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시절, 지나간 선택,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과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을 쓰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남지 않는 사람들. 늘 불안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그분들의 집을 보면 대부분 정리가 아니라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풍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보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차분한 생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50 이후에는 집이 곧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자연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안에 아직도 역할을 끝낸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쉴 공간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탓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삶과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저 이 한 가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집안에 있는 것들 중 이미 삶을 떠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정리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시간을 버리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 옷 한 벌. 한때는 꼭 필요하다고 믿고 샀던 물건. 열심히 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도구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붙잡고 있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직 쓸 수 있어.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 시절에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다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고, 머무른다는 것은 삶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물건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그때는 이랬지.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말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사는 힘이 약해집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 망설이게 되고 돈을 써야 할 때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결국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에는 습관처럼 쓰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의 흐름이 막힌 상태라고 부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맑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돈과 기회의 흐름도 막아버립니다. 예순을 앞두거나 넘긴 나이에 이 현상은 더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미래보다 과거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뒤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과거를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제자리에 놓는 데 있습니다. 모든 기억이 눈앞에 흩어져 있으면 사람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을 끝낸 물건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역할을 할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돈도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괜히 불안하다. 돈이 없어 죽겠다는 건 아닌데 마음이 늘 조급하다. 이 말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 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정체에 닿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만들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현명한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벌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래된 붙잡음을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떤 평안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 질문만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물건인가? 아니면 지나간 시간인가? 50을 지나 예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크게 부족한 건 없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하루하루를 살고는 있는데 늘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은 참 흥미롭습니다. 정말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굶을 만큼 가난한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표정보다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는 말보다 생활 속에서 더 솔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바깥보다 안으로 향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며 불안을 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장소가 됩니다. 집 안이 어수선하면 사람은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물건 하나하나가 작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들이 쌓여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
보면 딱히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마음이 걸리는 것들. 이런 물건들은 우리 마음에 아주 미묘한 부담을 줍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정리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라는 생각을 계속 남깁니다. 이 언젠가는 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 그 미뤄진 일들은 모두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조용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작은 결정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돈을 쓰는 일조차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점점 인색해진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돈도 생각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도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더 단순했고 삶이 지금보다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건뿐 아니라 걱정, 과스민, 후회's on 19's on jam, 미련도 함께 쌓아둡니다. 집안의 물건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보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오래 살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야? 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마음을 조금씩 낮추는 말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삶도 그만큼만 대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쉽게 흘러가고 쉽게 사라집니다. 나는 이것을 도덕이나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선택을 만들며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순을 앞둔 이 시기에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 눈에 들어오는 집 안의 모습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과 흐트러짐을 어떻게 천천히 무리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쉴 공간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해결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나는 해결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의 삶에는 문제를 고치는 방식보다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방식이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앞두거나 넘긴 나이에 무언가를 크게 바꾸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물건이 비쌌는지, 언젠가 쓸 수 있을지보다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지금의 나에게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물건은 이미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그 역할이 과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까워서라는 말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아까움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오래 머무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삶 전체를 움켜쥐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셋째로, 정리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서랍 하나,
custard Toms, 상자 하나, 의자 옆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살겠다는 그 방향 말입니다. 넷째로, 정리하면서 나오는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물건 하나를 손에 들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 지나간 말, 후회가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과 오래 대화하지는 마십시오. 그랬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한 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말버릇 하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서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은 다 지나갔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십시오.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정리된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삶을 조금씩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정리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결정이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돈도, 사람도 그런 삶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마음으로 어떻게 남은 삶을 조용하고 단정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이 말만 마음에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삶을 바꾸는 정리는 버리는 데서 시작되지만 평안은 마음의 자리를 내줄 때 찾아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조용히 따라와 준 당신이라면 아마도 집안의 어떤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잘 알면서도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들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쓸수록 불안해지고 무엇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가지는 것이 곧 힘이었고 쌓아두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 논리는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비운 사람이 더 단단해집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한 마음은 삶의 선택을 흐리게 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붙잡으려고 할수록 달아나고 흐름을 만들어줄 때 머뭅니다. 그 흐름은 큰 계획이나 대담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머무는 공간, 매일 마주하는 물건, 매일 반복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집을 조금 정리한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말, 괜히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는 말, 작은 결정 앞에서도 예전보다 덜 흔들린다는 말 말입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보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게 되고 분수를 알면 불필요한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정돈하며 자기 삶을 단정하게 가꾸는 시간입니다. 그 단정함이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충분합니다. 공간까지 차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쉬어야 할 곳이지 지나간 시간의 창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단순해지고 선택이 단순해지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을 자주 하다 보면 집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의 삶은 보다 조용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실입니다. 집이 정돈되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